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0.16%. 그래서 장중에 조정하고 일단 12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장이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만 0.1%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S&P 500도 0.13%, 러셀도 0.53%로 거기다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조정폭이 조금만 끝나가는 그런 무렵들이 나타나는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큰 폭의 일단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0.16%. 그래서 장중에 조정하고 일단 12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장이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만 0.1%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S&P 500도 0.13%, 러셀도 0.53%로 거기다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조정폭이 조금만 끝나가는 그런 무렵들이 나타나는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큰 폭의 일단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기다가 상승을 했죠. 근데 헬스케어는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일단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가 좀 안 좋았고, 자, 엔비디아는 많이 낙폭을 하락했다가 너무 많이 하락되면서 아무래도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라클도 좀 하락이 됐고, 팔란티어는 또 마찬가지로 하락했다가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는 모양이 있었다. 자, 테슬라는 아무래도 조금 일단 지금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거의 다른 종목들이 있죠. 근데 M7 빼고는 다 상승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일단 어느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조정이 좀 끝나가는 무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4% 정도 일단 조정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조정이 있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과매도권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것은 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판에 큰 폭의 일단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끝나가지 않았나. 180불 때 약간 깨지면서 저 고를 때 좀 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담아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은 끝나가는 무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일단 지금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죠. 만약에 10만대를 갖다가 강하게 깼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스닥도 상당히 좀 더 조정이 깊어지는데, 자,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공포하고 탐욕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안 좋죠. 지금 익스트림 피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다. 근데 주식은 이럴 때다, 이럴 때. 이럴 때가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들처럼 익스트림 그리드 될 때는 팔 때고, 이때는 주식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올 때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또 분할로 매수할 때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주식을 할 때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긴, 요게 있는 건 빅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20까지 왔죠. 그만큼 공포가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감이 있을 때 있죠. 그때가 주가가 바닥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때 상당히 사람들의 심리가 좋을 때가 고점일 때가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극도의 공포가 있을 때, 자, 그때가 거의 다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드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빅테크 주식의 미래는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 자, 나스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암호화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N의 전략가들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AI 투자 수익에 대한 우려가 아닌 금융 시스템 유동성 감소로 인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20% 이상 하락되면서 하락장으로 진입한 것 자체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식과 기술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상황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도움이 되고 산타랠리가 다시금 본 궤도로 오를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고점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봤을 때 논쟁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는 고평가된 기업의 가치가 AI 관련된 자본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근데 CD에서는 지금 최근 변동성이 빅테크 기업의 투자 수익률, 즉 ROI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회의적이다. 자,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시장이 기업들이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논쟁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ROI 때문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C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구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대차저표 내에서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려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 자체에서 불안한 주요의 원인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많이 내려오고 있죠. 여기 뱅크 리저브입니다. 즉 말해서 은행의 지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뱅크 리저브죠. 자, 그 다음 요거 있죠. 그 다음 연두색 요것이 일단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동성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문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봤을 때 보유액 감소액 자체가 주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주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순수 유동성 측면에서 더 민감한 수단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순수 유동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비트코인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주식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주도하는 AI 담론에 휘말린 상태에서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유동성이 감소돼서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 AI의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55일선뿐만 아니라 200일선도 다 깨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기술적 희소식이 되고 있는 것은 TG의 계정이 있죠. 이거 자체가 9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초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재무부가 코로나 이후에 재건했던 과정에서 중단했던 전형적인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향후 유동성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비트코인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래서 산타렐레가 다시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TGA 계정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무부 통장인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늘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요 파란 선 이쪽은 TG의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재무부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무부 현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리버스 레포라고 지금 역레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레포는 지금 하나도 없죠. 돈이. 그 다음 TG의 계정은 돈이 있는데 그는 셧다운이라서 돈을 안 줘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역레포 잠깐만 설명하고 갈 것 같으면은 시중은행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중앙은행 연준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중앙은행이 원래는 시중은행에 돈을 줘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고 시중에 돈이 많아서 얘한테 돈을 맡기고 얘는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거꾸로 된 구조라 리버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연준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역레포 이렇게 돈이 많을 때 TJ 계정이 돈이 없어도 유동성이 일단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J 계정이 돈이 들어올 때 역레포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셧다운에서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게 늘어나야만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달리면서 주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이 기사 하나 보시게 되면 알티미러의 브래드 커스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 침체가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 거품이 없다고 본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알티미터 캐피탈의 설립자인 CEO 브래드 커스터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술주가 최근에 하락한 것은 몇 달간 이어진 급등 이후에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이 갈 때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내려올 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조정 없이 가게 되면. 근데 조정을 하고 가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 되고 있다. 자, 월봉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죠. 7개월, 6개월 정도 상승한 후에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달도 안 되고 보름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기간이지 무너지는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EPS 계속해서 이익의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월 저점 대비해서 40%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 숨돌릴 틈도 없이 왔는데 조금은 숨돌릴 틈을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시장 전체가 모두 매도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품에서 공기를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의 벽이 서 있는데 자,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전체 시장은 기술 섹터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공지능 기업들의 약세로서 급락이 됐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한 3% 정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엔비디아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어느 때보다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좋았죠. 자, 이러면서 아무래도 기술주의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월 19일에 일단 실적을 발표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말까지 시장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 영역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붐을 과거 기술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슈퍼사이클에 비유하고 있는데 당시의 슈퍼사이클 역시도 중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크라우드 이런 세 번의 슈퍼사이클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낳았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화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려했던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거품 속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거품이 일어날 때는 이런 게 예전 거품이 아닙니다. 옛날에 일단 뭐 새로운 기술 1999년대 좀 그때 일단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이얼 패드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한 100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게 일단은 거품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P 레이쇼라고 이야기할 때 P 레이쇼는 기업의 이익에다가 심리가 곱해진 거죠. 이익 곱하기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리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금은 이익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서 심리가 왔다 갔다 해서 진짜 뭐 45배수 정도 40배수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 엔비디아가 돼서 약간 꺾이고 있는 거지. 옛날처럼 이게 자체 뭐 100배, 200배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있죠. 아무 실득 없이 가는 것들. 자, 이 정도가 돼야만이 그것이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장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일단 요거만 계속 사람들의 심리만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품이지. 자, 일반적으로 P 레이쇼 안에는 일반적으로 심리 안에는 보통 거품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거품을 갖고 있는데 45배수, 30배수 이런 것들은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빠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200배, 300배 그렇게 갈 때가 거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조정받는다는 것은 아주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주가가 급락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기술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펀드 스트레이트의 기술 전략가들은 지금이 매수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드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기술 분야 힘든 일주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주식이 현재 투자들의 저점 매수에 적합한 가격에 도달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자, 기술 부분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매그니피션트 7의 지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분의 전체 지수는 깨지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 분야는 그룹 내 일부 주요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압박을 받은 것이 전체적인 하락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LK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직전 저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거의 엔비디아하고 똑같죠. 차트 자체가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토캐스틱 거의 바닥권에서 일단 와 있기 때문에 좀 과매도돼 있다.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AI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자유시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는 단 하나뿐이다. 자, 미국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의 상향식 접근 방식, 유럽의 규제는 AI 잠재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누가 패권을 잡느냐,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시장이 이제 더욱더 많이 성숙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미국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관료주의 이런 것들은 AI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은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작년에 주요 AI 모델을 갖다가 40개 출시했는데 중국은 15개, 유럽은 3개만 출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하고 진화하고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 어떤 아이디어가 성장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 부처가 아닌 자유시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이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은 세계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전 세계의 4분의 3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장 올해 2,4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31년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급증하는 그런 AI 투자가 되고 있는데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3분의 2는 AI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기대감을 답한 사람들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AI 주식보다는 미국의 AI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024년도 미국의 AI 민간 투자액이 1,09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국은 90억 달러밖에 안 된다. 12배나 많다는 거죠. 영국의 45억 달러에 비해서는 24배나 많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도 여기보다는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이제 중앙집권식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 돈과 이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창의성이 있고 여기는 창의성이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AI 논문 자체를 본다면 상당히 미국 연구자들이 중국보다도 2배, 유럽보다도 4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분석가는 오픈AI가 과도한 지출 약속을 갖다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들은 가장 취약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AI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몇 명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픈AI가 광범위한 기술 거래를 통해서 S&P 500의 성장은 도움이 되었다. 맞는 말이고 올해 블록버스터급의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 봇을 개발한 오픈AI가 다른 기술이라든지 칩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복잡한 금융계약이 있죠. 이렇게 칩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주고 이렇게 자전거래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공급업체의 자금 조달 방식, 그 다음에 AI 생태계에 대한 연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주가가 고평가되고 소수의 거대 기술주에 대한 집중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AI 관련 지출에 대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픈AI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 측에서 좀 보정을 해달라 가벌먼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리로서 자금이 조달되겠고 정책적인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되지 않겠는가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29년도까지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측에서 보증이 안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돈만 까먹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좀 부도 위험이 되지 않나. 자,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에 처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AMD 있고 코올리브가 있고 그 다음 오클로가 있다. 요 세 회사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이 되고 있고 약간 일단 지금 조정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급락하면서 회사가 망가진다. 자, 그렇게 보긴 힘들겠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단은 주가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9월에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를 위한 5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라클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6% 급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오라클 주가는 지난달에 16% 정도 하락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회사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자, 그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올리브 역시도 사업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우려로 인해서 한 달 만에 한 20%나 하락이 됐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 달에 22% 정도 하락이 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오클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예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주식이 하락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실적이 있는 주식들이 좀 하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AI 지출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서 주식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분석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2,500달러를 넘어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메타와 같은 빅텍 회사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알파벳이라든지 마소 이런 것들이 AI 우위를 차지해서 경쟁하고자 기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활동하는 다른 기업들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AI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별히 칩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칩의 수명을 연장하는 회사까지 투자자와 분석가들의 관심을 끄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사가 샌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125달러에서 23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샌디스크의 제품은 전원이 꺼져 있어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낸드 플래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까지 모든 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가 2025년도 상반기 2배 정도 증가되면서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그로 인해서 투자 의견이 매수를 형성되고 있는데, 특별히 낸드를 사용한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로 데이터 센터의 생성, 즉 AI라든지 ESSD 점유율의 증가, 수요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안정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인 내장형 SSD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샌디스크 이런 건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컴퓨터 메모리 칩의 일종인 D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경쟁사에 비해서 좀 실적이 저조한 편에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6개월 동안의 전망을 바꿀 것이다. 그 이유가 10월 분기 실적이 첫 번째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1월에 더 강력한 지금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에 2026년도 1분기에 월가 2%에 비해서 중간 한 자릿수, 즉 4에서 6%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컨센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KLA라든지 램 리서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인 웨이프 제조 장비를 언급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일단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WFE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메타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그니피션트 7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저점 매수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타 주가는 회사가 AI 자본 지출을 늘린다고 발표한 후부터 시작해서 17% 하락은 했지만은 3분기 매출은 26%나 급증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메타의 AI 투자는 미래 성장이라든지 광고 수익에 대한 강세 신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메타의 공격적인 AI 투자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리얼리티 랩 부분에서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44억 달러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두려워서 주가가 일단 큰 폭으로 던지는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거래가 빅테크 투자자들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투자자들이 좀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년 대비 매출이 26%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도 160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주단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의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제 투매가 일어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메타의 실적에 관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모든 회사의 실적이 일관되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메타의 자본 지출 계획을 갖다가 우려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와 최고의 AI 인재에 투자하고 있다. 자,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는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선두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지만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투자의 필요성이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캐펙스가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나중에 일단 뭐 비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매출로 잡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I는 또 메타가 활동하고 있는 광고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메타, 구글 전부 다 광고 쪽에서 돈이다. 지금 AI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메타가 선두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타의 대규모 AI 선행 투자가 회사의 광고 수익을 선거 수익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자, 이를 통해서 기초적인 AI 모델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광고 사업 외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이 AI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견해도 있다는 거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투자자들이 메타의 공격적인 AI 투자 계획 때문에 메타를 페널티 박스에 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투자자들은 메타의 수익이 창출하지 못할 분야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년도에 메타 투자자들은 회사의 리얼리티 랩스 있죠. 요거의 사업부가 메타의 가상현실 플랫폼에 공격적으로 투자는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서 AI가 통합된 웨어러블 하드웨어 개발로 전환은 했지만은 미래 수익이 불투명한 기술 분야에 여전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4억 달러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과연 일단은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람 메타의 AI 선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전의 투자 주기에서 메타는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의 시장 잠식을 감수하면까지 새로운 포맷을 출시했지만 지금은 메타의 AI 투자가 기존 광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보완을 하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참을성이 없는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현재 메타가 자본 지출의 전망을 낮추거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발표할 경우에는 또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최근의 추세가 반전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3분기에 메타의 지출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자사주 매입은 2분기에 3분의 1에 불과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하락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AI 지출을 확대 발표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메타는 일단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회사들 있죠. 아마존, 이렇게 하면 구글, 이런 회사들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직원 수는 거의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현재 증가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캐펙스를 통해서 이익이 나타나 주는지, 자, 그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자, 그것이 급나서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스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개월 동안에 30% 이상 하락한 오라클을 지금 사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월 9일 345.272달러에서 금요일 최저가 232.35달러까지 요때까지 있죠. 자, 그때까지 지금 매도세가 32.79달러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락했던 폭은 3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관세 폭락으로 4월 7일 최저가에서 상승폭의 50%를 되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되돌림 폭을 본다면 이까지 봤을 때 50% 정도 되돌렸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 됐다면 조정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올라간 폭의 50%니까 어느 정도 되돌림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는 반등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00불이면 이 정도 되고 있죠. 200불에서 240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온다든지 그럴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예견하고 있는 것이 수입과 데이터가 조금씩 감소함에 따라서 시장이 소화기간을 맞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정부 데이터를 계속해서 접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위험한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에 기술주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또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불안할 때, 자, 그럴 때가 우리가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4% 가까이 하락했다가 거의 지금 이제 보합으로 돌려놓고 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큰 변수가 없다면은 지속이 될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뭐 더 많이 큰 폭으로 급락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하고 있지만은 가장 낙관적인 투자자들조차도 더 큰 변동성 아니면 심지어 조정 국면이 곧 닥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의 폭이 뭐 10%, 20% 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이번 집중적인 랠리 속에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쫓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이 부족한 섹터, 그 다음에 주요 지수를 돌파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여나가야 된다. 특별히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도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되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1월 달은 주식 투자에 가장 좋은 달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투자와 연계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견조한 기업의 실적,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원빅 뷰티풀 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 등은 연말을 향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잘 즐기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일단 이때는 또 매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